저는 이제 내년도까지 봤을 때는 역시 반도체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약한 이유는 좀 HBM에서 약간 밀린다. 지금 시장은 하이닉스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근데 자, 아까 외국인들이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반도체,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이제 둘 다 지금 요새는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는 특히 좀 굉장히 좀 부진한 편이고요. 일단 이 부진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좀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의 모바일 폰으로 반도체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삼성은 모바일 비중이 좀 높아요. 근데 중국 경기가 안 좋고 중국 스마트폰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번에 뭐 했죠? 낸드 더 감산하겠습니다. 삼성 원래 감산 잘 안 하는데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감산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야 진짜 업황 안 좋나 보다. 이제 사람들이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주가에 조금 부정적이었고, 두 번째가 요새 반도체에서 제일 핫한 게 HBM이라고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엔비디아의 GPU 옆에 그 하이닉스가 만든 HBM이 같이 들어가서 요거를 AI 데이터 센터에 딱 이렇게 부착을 하면 그걸로 이제 AI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거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삼성이 좀 약간 쫓아가는 분위기예요. 근데 HBM 종류가 많아요. 1, 2, 3가 있는데 그 하이닉스는 3까지 지금 해놨거든요. 양산 들어갔는데 삼성은 올해 한 4분기 정도. 그러니까 약간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기왕이면 어차피 반도체 수요는 안 좋은데 우리 기대할 건 HBM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을 살 거냐 하이닉스 살 거냐 하이닉스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삼성이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속도의 문제지 삼성전자도 결국 4분기에 양산 들어갈 거고 내년엔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 들어가겠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분위기는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약한 이유는 좀 HBM에서 약간 밀린다. 요게 좀 약간의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PBR이 1.3배고요. 하이닉스가 1.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된 적이 별로 없는데 밸류가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은 하이닉스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근데 약간 더 그래서 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은 어차피 지금 올해 5월에 삼성전자 재고가 딱 피크 찍고 꺾였거든요. 그래서 업황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외국인들은 좀 꾸준하게 장기 관점에서 매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약간의 좀 모멘텀이 없어서 삼성전자가 좀 약간 부진한 편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그럼 차트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가 훨씬 강했었어요. 보시면 지금 빠지고는 있는데 그죠? 전고점 넘었었죠 한번. 그래서 그 이유가 이날 뭐 주가 급등한 것도 있겠지만 HBM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 제가 이거를 PBR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PBR 보이시면 그 하이닉스는 요 꼭대기까지 거의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가 한 1.6배 이제 5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사가 밸류 차이가 좀 벌어졌어요. 삼성전자 PBR은 보시면 밑에 있죠. 훨씬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HBM을 아직은 삼성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더 높은 밸류를 받지만 다만 지금은 단기 조정 구간이니까 같이 좀 쉬어간다. 다만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하반기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은 좀 기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그럼 이런 기회 때 만약에 반도체 투자한다면 이런 대형주에 투자해야 될까 아니면 소부장 같은 조금 작은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요? 저는 뭐 그냥 골고루 사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거죠. 대형주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게 내가 삼성을 할 거냐 하이닉스 할 거냐 그건 취향별로 하시면 좋겠고 내년을 보면은 저는 삼성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당장의 모멘텀은 하이닉스가 더 낫거든요. 이제 그거는 각자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후공정이나 전공정 같이 장비나 소재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 좀 급락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이클이 이제 반도체는 이제 막 좀 돌아서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반도체 투자하실 때도 전공정 비즈니스가 있고 후공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에서 칩 만드는 거는 전공정.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칩을 이렇게 뭐 단수 쌓아가지고 적층을 하거나 하는 건 후공정인데 지금은 후공정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그 HBM은 후공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만 단점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일례로 2차 전지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번 보시면 얘가 후공정 대장주거든요. 올해 5배 올랐어요. 주가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후공정은 좀 기다렸다가 충분한 조정 나올 때 하시면. 근데 모멘텀이 이쪽이 더 좋긴 해요. 근데 전공정주는 사실 못 올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좀 조정 받을 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전공정주 그쪽도 좀 괜찮다. 그래서 저는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하나씩 각자 좀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이때 않아요. 크게 오를 때 거래량이 동반됐잖아요. 예. 이분들은 이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럼 왜 뭐. 이렇게 많이 사셨을까? 근데 이때 이제 HBM 얘기 나오고. 네. 왜냐면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이 갔냐면요. HBM 만들 때 이게 단수 쌌는데 그 칩과 칩끼리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 본딩 장비라 그래요. 그거를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진짜 찐 수혜주다. 이래가지고 이제 주가 올라갔던 거죠. 근데 지금 보셔도 똑같아요. 2차 전지처럼 약간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네. 근데 그거를 좀 쉬어갈 때 좀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자동차가 좋게 본다고 해주셨는데 현대차 기아 한번 볼까요? 아, 현대기아도 참 답답해요.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많이는 또 안 빠져요. 근데 이제 보시면 주가가 크게도 못 가고 그죠? 좀 약간 이제 흘러내리는 분위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그 현대차 실적은 너무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뭐 역대급 실적은 나왔는데 못 가는 이유는 네. 이거 실적 좋은 거 다 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반기는 지금보다 좋을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피크아웃 논리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환율이 지금 최근에 좀 꺾였잖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물론 다시 조금 뭐 신용등급 사태 때문에 오르곤 있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현대차 수익의 또 일부가 환율 효과가 좀 있어요. 환율이 안정화되면 환율 효과 소멸. 그럼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 좀 안 좋은 거 아닐까? 이 얘기가 있고 두 번째가 아니 돈 잘 번 거는 인정하겠다. 근데 전기차는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번 돈은 인정은 잘 안 해줘요. 네. 시장이. 어차피 전기차로 해달라. 근데 지금 전기차 밸류를 왜 잘 안 해주냐면 테슬라가 지금 약간 가격을 지금 인하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 경쟁에서 현대차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 테슬라가 저렇게 나오는데 중국 전기차 회사들. 이제 미국 기업들도 일부 전기차 가격 인하하겠다. 그럼 현대차 지금 뭐 하고 있나?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팔 수 있을까? 왜냐하면 또 현대차는 보조금도 못 받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 7월달 그 데이터를 봤더니 미국에서 전기차가 팔리곤 있어요. 잘 팔려요. 아이오닉이나 이런 거 나쁘지 않은데 뭘 우려하냐면은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한 $9,00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비용을 $9,000 쓴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안 쓰면 0이 되겠지만 $9,000를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이 나가는 거고 $7,500가 원래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한 돈이잖아요. 근데 현대차 못 받아요. 그럼 고객들이 아이오닉을 야 이거 보조금 못 받는데 내가 이거 살까? 고민하는데 현대차가 주는 거죠. 야 내가 줄게. 9,900을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로. 그러니까 일단 팔려요. 차는. 근데 뭐죠? 수익성은 안 좋아지겠죠. 전기차 쪽.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참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내년에는 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년 보조금 나와요. 내년 걱정할 필요 없는데 지금 1년 정도를 이러고 지금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계속 나갈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야 저거 비용 올라갈 텐데 전기차 이제 비용은 올라가고 판매는 해야 되고 저가 경쟁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테슬라보다 잘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동차 괜찮게 봐요. 뭐 내년, 내후년까지는 장기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못 가는 이유를 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혼재되다 보니까 야 자동차 이게 지금보다 좋을까? 당장은 좋은 게 안 보이니까 다른 거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돈 이렇게 버는데도 주가 싼데도 지금 주가 잘 안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 가는 이유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간만에 조금 요새 좀 주가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이버가 최근에 좀 좋았죠. 이게 정말 못 갔잖아요. 뭐 여기서도 이때는 이제 한번 기술적 반등이었고 요번에 간 건 좀 의미가 약간 달랐던 거는 그 AI 기대감으로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챗 GPT가 나오죠. 이번 8월 24일 날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가 한국어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챗 GPT 한국어 버전이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나올 텐데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거예요. 근데 아마 챗 GPT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어 데이터는 약간 조금 오류가 많아요.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의도에 뭐 제가 그때 한번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여의도에 횟집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없는 횟집을 만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서 네. 추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AI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은 네. 모르면 모른다고 안 한대요. 아, 그냥 모르잖아요. 만들어낸대요. 이거를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나 그러니까 뭐 유명한 분들께 치시면 네. 그 잘못된 정보들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모르면 저 모르겠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한 이름을요 찾아가지고 이걸 섞어서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챗 GPT의 단점인데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는 우리 한국어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아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한번 올랐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주가가 월봉 보시면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서 뭐 하이퍼클로버 X가 아니더라도 더 나쁠 이유는 없던 거죠. 뭐 실제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근데 여기 하이퍼클로버 X 모멘텀이 일단 좀 붙으면서 주가 좀 올라갔다. 그래서 일단 이제 네이버는 나쁘게 볼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네. 다만 이제 하이퍼클로버 X의 반응에 따라서 한 번 더 레벨업 할지 이대로 그냥 머물지는 그거는 이제 8월 24일 이후에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뭐 일단은 지금 기대감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카카오는 한번 올랐잖아요. 카카오도. 근데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가 훨씬 안 좋죠. 예, 왜냐하면 AI 기대감도 사실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이번에 그냥 거의 무너져 버렸거든요. 한번. 예, 그러니까 너무 안 좋죠. 근데 카카오가 이렇게 좀 뭔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그런 모멘텀도 좀 없는 상황이고 실적이 뭐 엄청 나쁩니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카카오도 한번 볼까요?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빠졌는데도 퍼가요. 56배예요. 빠졌는데도 내년에 42배, 내후년에 32배. 이익이 안 좋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익 대비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시면 연간 4천억 벌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23조니까 23조에 맞는 이익을 좀 내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카카오가 점점 이익은 늘어요. 근데 작년에는 1조를 벌었는데 올해 4조. 작년엔 좀 약간 일회성 이익들이 좀 일부 있었던 거죠. 원래 보시면 이 단기순이익은 일회성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3천억 적자 난 적 있죠. 네. 갑자기.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좋은데 영업이익은 2천억, 4천억, 5천억 큰 변화 없죠. 근데 왜 작년에 부러졌냐면요. 영업이익이 역성장해 버렸어요. 보이시죠? 예. 올해도 보세요. 영업이익이 역성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내년엔 보시면 근데 7,500원 늘어나죠. 그러니까 요 수치가 맞으면 올해 아마 4분기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내년에 좋아지니까. 예, 그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카카오는 더 이상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대한 이익을 언제 반영할 거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높거든요. 50배, 40배나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좀 네이버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쪽 대장들도 한번 볼까요?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당분간은 요새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안주로 바이오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오늘도 삼성바이오 오르잖아요. 진짜 좀 많이 빠졌죠, 얘도. 거의 100만 원까지 갔다가 70만 원 찍고. 근데 일단 올라가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 삼성바이오가 숫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랄 데 없이 잘 나와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반도체 2차전지 좀 쉬잖아요. 이 관점에서 사람들은 또 새로운 걸 찾거든요. 야, 뭘 살까? 뭘 투자해볼까? 이러는데 그동안 정말 쉬었던 바이오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바이오 이렇게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했죠? 마스크 좀 착용 공고한다라는 그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더라고요.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회사인가요? 지금 보니까 그 혹시 SD 바이오 센서라고 아세요? 진단키트. 오늘 상한가 갔어요, 거의. 29% 정말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쪽에 움직인다는 건 뭐죠? 장은 안 좋은데 바이오 한번 해볼 만한데 확진자 늘어났어? 그 이제 진단 키트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삼성 바이오한테도 일단은 긍정적이죠. 네, 일단 어쨌든 바이오 쪽이니까. 그래서 당분간 헬스케어 쪽은 숫자 좋고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좋다. 그래서 삼성바이오 좀 편안하게. 근데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바이오가 그렇다고 뭐 여기서 업사이드가 막 엄청 높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내긴 어렵겠지만 좀 편안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셀트리온은 이제 이슈가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합병 이슈.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하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3사가 아마 합병을 할 것 같아요. 연내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합병 자체는 일단 호재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한다는 뉴스 나오면 한 번씩 팍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연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그 휴미라라는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이 특허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8개 되는 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 셀트리온도 만들었죠. 그게 이름이 유플라이마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려면은 보험에 등재가 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 이제 이 PBM이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미국에. 여기 어떻게 보면은 로비도 해야 되겠죠. 미국은 로비가 거의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셀트리온이 좀 그동안 등재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들이 야, 이거 보험 등재 안 되면 의사들이 이거 처방하겠냐. 그 주가가 좀 빠져버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때 한번 확 빠졌는데 이번에 홈페이지에 딱 공시를 해놨어요. 홈페이지에 뭐라고 썼냐면 공보험 회사랑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서 등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리스크 하나는 좀 해소가 됐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보험 말고요. 미국은 공보험도 있고 사보험이 있어요. 사보험 하나만 더 등재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셀트리온이 그 램시마라는 제품이 있어요. 램시마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유럽에서는 잘 팔리는데 미국에도 출시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와야 돼요. 근데 램시마 SC는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자기가 집에서 주사 놓는 거예요. 그거를 유럽에서는 승인을 받아서 지금 판매가 돼요. 근데 미국은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10월이나 11월에 FDA 승인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게 램시마 SC는 신약과 비슷해요. 네. 네, 기술을 좀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의 신약이 나오겠죠. 그러면 의사들이 그걸 또 처방을 해준다면 내년 실적은 상당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제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10월하고 11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램시마 SC를 과연 미국 FDA가 승인을 해줄 거냐. 그게 되면 주가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일단 지금 바닥이니까 네.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램시마 SC. 그거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주요 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자동차 섹터는 한 번씩 다 봤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좀 이사님은 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이제 남은 이제 8월, 12월 유망 섹터는 좀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8월, 9월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장기 투자보다는 만약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건 이제 주도주분 같은 경우 좀 빠질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좀 쉬어갈 것 같은데, 그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내년도까지 봤을 때는 역시 반도체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군에서는 반도체, 아까 뭐 말씀드린 대형주도 괜찮고, 고르게 있죠. 뭐 전공정 하나, 후공정 하나, 이렇게 좀 포트 꾸리셔가지고 소부장도 하나씩 좀 이번 조정기 한 8월, 9월까지는 조정 일부 나올 수는 있거든요. 뭐 조정 짧게 끝나고 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와준다면 일단은 내년을 좀 기대하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을 늘려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너무 2차전지도 이 섹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저는 실리콘 응급제 이쪽이 양극재는 하이니켈 해가지고 성능을 엄청 개선시켰잖아요. 근데 응급제의 마지막 퍼즐이 흑연에다가 실리콘 넣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 개발해가지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걸 넣으면, 그러니까 수명을 길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충전 시간 단축. 이게 지금 어쨌든 배터리에도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니까,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기업들은 요번 어차피 2차전지도 좀 만약에 쉰다면 그런 쪽을 한번 좀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조정 기간에. 이렇게 일단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쪽에서 장기적으로 볼만한 건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 25년까지는 좀 업황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적도 좋아지니까. 근데 그동안은 조선주 내에서 대형주 많이 갔잖아요. 아시겠지만 뭐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많이 갔는데, 대형주도 물론 좀 좋긴 한데 좀 기자재라 그러죠. 조선기자재. 그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요 세 개 섹터 정도는 이번에 조금 이제 조정 나올 때 한번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2차전지와 조선주.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조선 기자재는 어떤 예시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엔진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LNG선 수주 많이 하면 대표적이게 이제 이런 한국카본이 뭐냐. 아마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그 LNG선은 영하 162도로
가스를 얼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액화시켜가지고 이제 보관하는 그 통이 있는데, 그걸 화물창이라 그래요. 근데 화물창 그 외벽을 이 보냉제 같은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냉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온병 있죠. 그거 반대예요. 냉기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거.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이 못 들어오게. 왜냐면 열 들어오면 영하 162도가 뜨거워지면 기화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162도로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걸 만드는 게 이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요런 이제 보냉제.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그 약간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고, 네. 그리고 뭐 엔진도 있고, 또 엔진 밸브 만드는 회사들 되게 많이, 뭐 피팅 있죠. 뭐 이런 쪽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자재도, 왜냐면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오션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대용준이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기자재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자재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것들은 몇 개 말씀을 드렸고, 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8월, 9월 정도 본다면 네. 좀 저는 좀 소외주 반격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주.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도 괜찮아요. 뭐 네이버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지금 헬스케어 같아요. 지금 약간 뭐 바이오나 네. 제약주. 그래서 제일 큰 이벤트가 10월 20일 날 그 유한영행 아시죠? 유한영행이 그 렉나자라고 그 폐암 치료제. 네네. 요새 주가가 그래 좀 올라왔는데, 네. 이 렉나자가 10월 아마 20일경에 유럽에서 종양학회 열리는데 임상 결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나온다면 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 데이터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우리가. 근데 일단은 이런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진짜 모멘텀이 남아 있어요. 네. 진짜 오랜만에 지금 있으니까 한번 헬스케어 쪽도. 네. 근데 일부 요새 보니까 헬스케어가 옛날에는 이렇게 갔거든요. 그냥 단지 기대감으로 갔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기대감 플러스 아까 삼성바이오 말씀드렸죠. 유한양행, 종근당, 이 기업들이 다 실적들도 좋아요. 숫자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가짜로 가는 건 아니에요. 숫자가 네. 뒷받침되면서 가니까 헬스케어 쪽도 저는 좀 괜찮다. 그리고 중국이 아무도 기대 안 하잖아요, 지금. 네. 중국 쪽 그 누구도 기대 안 하는데, 다만 중국이 일단 부양책 좀 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너무 실망만 할 게 아니라 네. 한두 달 정도는 좀 괜찮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쪽 섹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 네. 화학업종도 있을 거잖아요. 이쪽은 좀 트레이딩. 그냥 길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길게 보기에는 네. 업사이드가 아주 많진 않으니까. 네. 근데 다만 한두 달 정도의 상승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이게 눌렸다 이렇게 가는. 그래서 좀 괜찮은 게 또 화학종에서는 그 정유업체들 있죠. 그래서 이런 쪽은 네.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괜찮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